여러분, 지난 3년 동안 우리가 AI를 쓰는 방식이 그야말로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최신 A6인지 보고서가 바로 그 거대한 변화의 흐름을 정확히 짚어주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그 핵심만 쏙쏙 뽑아서 명쾌하게 정리해드릴게요. 바로 시작해볼까요? 가장 핵심적인 변화. 네, 바로 이겁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우리가 AI를 쓰려면 챗 GPT 같은 특정 앱을 일부러 찾아가야 했잖아요. 그쵸? 근데 이젠 어떻습니까? 우리가 매일 쓰는 바로 그 앱 안에 AI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있어요. 디자인 툴 캔바의 폭발적인 성장을 이끈 매직 스위트도 그렇고 7억 명이 넘게 쓰는 영상 편집기 캡컷의 인기 비결도 사실 대부분이 AI 기능 덕분이죠. 그러니까 AI는 더 이상 무슨 특별한 목적지가 아니고요. 우리가 늘 걷는 길 위에 깔린 보도블록처럼 그냥 당연한 존재가 된 겁니다. 이 변화를 정말 제대로 보여주는 숫자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협업 툴인 노션인데요. 유료 AI 기능 채택률이 단 1년 만에 20%에서 무려 50%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이게 그냥 새로운 기능이 추가된 수준이 아니고요. 이제는 AI가 노션 전체 연간 매출의 절반 가까이를 책임진다는 뜻이거든요. 사용자들이 AI를 어디 한번 써볼까 하는 단계를 넘어서 이제는 업무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도구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아주 확실한 증거인 거죠. 자, 이렇게 AI가 우리 일상에 깊숙이 파고들면서 새로운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누가 우리의 기본값 AI, 그러니까 디폴트 AI가 될 것이냐, 이걸 둘러싼 거대 플랫폼들의 패권 다툼이죠. 하나의 압도적인 승자와 두 명의 강력한 도전자, 그 미래를 건 싸움을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죠. 현재 시장의 절대 강자는 단연 챗GPT죠. 웹과 모바일 모두에서 2위인 제미나이를 2.5배 이상 앞서는 정말 압도적인 격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늘어난 주간 활성 사용자 수만 해도 5억 명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전 세계 인구 10명 중 1명 이상이 매주 챗GPT를 쓴다는 얘기입니다. 와, 이건 정말 상상하기 힘든 규모예요. 근데 진짜 재밌는 건 지금부터예요. 바로 도전자들의 성장세입니다. 이 슬라이드 한번 보세요. 챗 GPT의 덩치가 어마어마한 건 맞는데 유료 구독자가 늘어나는 속도만 놓고 보면 경쟁자들이 훨씬 빠릅니다. 클로드는 전년 대비 200%, 제미나이는 무려 258%나 성장했죠. 거인이 잠깐 주춤하는 사이에 도전자들이 정말 무섭게 치고 올라오고 있다는 겁니다. 시장이 결코 한쪽으로 완전히 기운 게 아니라는 강력한 신호죠. 아니, 그럼 얘네들은 대체 무슨 생각일까요? 덩치로만 싸우는 게 아니라면 각자 어떤 다른 무기를 갈고 닦으면서 자기만의 영역을 만들고 있는 걸까요? 그 전략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두 회사의 전략 차이가 그냥 한눈에 딱 들어옵니다. 챗 GPT는 익스피디아로 여행 예약하고 인스타카트로 장 보는 것처럼 우리 일상 전반을 파고드는 소비자용 슈퍼앱이 되려는 야심을 보이고 있죠. 반면에 클라우드는 어때요? 피치북 같은 금융 데이터 분석이나 센트리 같은 개발자 도구랑 손을 잡고 특정 분야의 전문가들, 즉 프로슈머들의 가장 날카로운 도구가 되려고 하는 겁니다. 넓고 얕게 가느냐, 아니면 좁고 깊게 파고드느냐, 바로 이 차이인 거죠. 자, 그럼 이 경쟁의 끝,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한 회사가 시장의 90%를 다 차지했던 옛날 검색 전쟁과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자료에서는 오히려 안드로이드와 iOS처럼 서로 다른 철학을 가진 두 거인이 각자의 제국을 건설했던 모바일 OS 전쟁의 모습으로 갈 수 있다고 분석해요. 그러니까 하나의 절대 강자가 다 먹는 게 아니라 거대한 두 개의 AI 생태계가 같이 가는 미래가 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제 시야를 좀 넓혀서요. 개별 플랫폼 얘기에서 전 세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보통 AI가 세상을 하나로 묶어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놀랍게도 AI 시장은 하나의 지구촌이 아니라 세 개의 분리된 대륙으로 쫙 쪼개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그림 보시면 바로 감이 오실 거예요. AI 시장은 크게 서구권, 중국 중심, 그리고 러시아 중심 이렇게 세 개의 독립된 생태계로 나뉘어 있습니다. 각국 정부의 정책이나 자국 기술을 보호하려는 움직임이 높은 벽을 쌓아 올린 결과죠. 서로 거의 교류가 없는 말 그대로 세 개의 다른 AI 행성이 동시에 돌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1인당 AI 도입률, 그러니까 국민 한 사람당 AI를 얼마나 활발하게 쓰는지 보면 어떨까요? 재밌는 결과가 나옵니다. 대부분의 핵심 AI 기술을 개발한 AI 기술의 본진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이 글쎄요, 놀랍게도 20위에 그쳤습니다. 이 의외의 순위는 자연스럽게 한 가지 질문으로 이어지죠. 아니 그럼 도대체 누가 AI를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자, 정답 공개합니다. 바로 이 나라들이에요.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 홍콩, 그리고 대한민국. 쟁쟁한 기술 강국들을 제치고 상대적으로 국토는 작지만 변화에는 아주 민첩하고 기술 도입에 굉장히 적극적인 나라들이 최상위권을 싹쓸이했다는 점이 진짜 흥미로운 포인트죠. 이번에는 좀 다른 분야로 가볼게요. 바로 크리에이티브 AI, 창작 AI 분야입니다. 이미지나 영상을 만들어내는 이 시장은 지난 몇 년간 그야말로 휙휙 바뀌면서 빠르게 자리를 잡아갔죠. 처음에는 어땠어요? 미드저니 같은 이미지 생성 AI가 그냥 시장을 다 휩쓸었잖아요.
근데 곧바로 영상 생성 AI가 그 자리를 위협했고 이제는 경쟁이 훨씬 더 세분화돼서 음악 생성이나 음성 복제 같은 아주 구체적인 틈새 시장을 파고드는 전문 도구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시장의 핵심 구도를 딱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번들링과 전문화의 싸움이에요. 챗GPT나 제미나이 같은 거대 플랫폼들이 이미지나 비디오 생성 같은 기능을 기본 옵션으로 그냥 넣어버리니까 독립형 앱들은 살아남기 위해 그들이 따라올 수 없는 깊이를 파야만 했던 거죠. 수노의 음악 생성 기술이나 일레벌랩스의 정말 정교한 음성 복제 기술처럼요. 이게 바로 거대 공룡들 틈에서 작지만 강한 전문 스타트업들이 여전히 살아남아 빛을 발하는 이유입니다. 자, 이제 AI의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볼 시간입니다. 지금까지의 AI가 똑똑한 대화 상대였다면 이제는 우리를 위해 직접 행동하는 AI, 바로 에이전트의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에이전트 AI. 말이 좀 어렵죠? 근데 개념은 진짜 간단해요. 우리가 나 이거 원해 하고 목표만 알려주면 어떻게 할지는 AI가 스스로 계획하고 여러 단계의 복잡한 작업을 알아서 착착 실행해서 끝내주는 걸 말합니다. 그냥 똑똑한 비서가 아니라 아주 유능한 실행 비서인 셈이죠. 자, 이 예시를 보면 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왓츠앱에다 딱 한 줄 보내는 거죠. 나 비행기표 좀 예약해줘. 그럼 끝이에요. 오픈클로 같은 AI 에이전트가 알아서 여러분 캘린더를 뒤져서 가능한 시간을 찾고 최적의 항공편을 검색해서 예약까지 다 마친 다음에 다시 왓츠앱으로 예약 완료했습니다 하고 확인 메시지를 보내줍니다. 진짜 SF 영화에서 보던 그런 자동화 시대가 우리 눈앞에 펼쳐진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인데요. 어쩌면 오늘 얘기 중에 가장 중요한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AI 혁명의 가장 거대한 파도는 역설적이게도 우리 눈에 가장 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밀려오고 있거든요. 바로 보이지 않는 AI의 시대입니다. 이제 AI는요, 무슨 특정 앱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매일 쓰는 브라우저, 컴퓨터 바탕화면, 구글 문서, 노션, 그냥 모든 도구에 다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옛날 방식으로는 웹사이트 방문자 수나 앱 다운로드 수 같은 낡은 자료로는 AI의 진짜 영향력을 도저히 잴 수가 없게 된 거죠. 어쩌면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AI는 우리가 AI를 쓰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바로 그 AI일지도 모릅니다. 이 문장이 지금 상황을 정말 기가 막히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투광 조명이 필요한데 고작 손전등으로 AI의 확산을 측정하고 있다. 와, 진짜 멋진 비유 아닌가요? AI라는 거대한 숲 전체를 봐야 하는데 우리는 좁은 불빛으로 나무 몇 그루만 간신히 비춰보고 있다는 뜻이죠. 이제는 측정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꿔야 할 때입니다. 자, 이제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남기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어쩌면 미래의 가장 중요한 AI는요, 우리가 일부러 찾아가서 켜는 그런 앱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바로 우리가 그 존재조차 느끼지 못하는 곳에서 묵묵히 우리를 돕고 있는 바로 그 AI.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더 거대한 AI의 진짜 혁명은 바로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